알로라 영입니다. 드디어 8월 7일 미라클 트윈이 정식 발매를 시작합니다. 정식 발매하기 전에 당연히 민영과 함께하긴 하는 미라클 트윈 수록카드 리뷰 영상 보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니 월드 챔피언십을 참가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풀타입 포켓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왕자리는 기술 발비와 만족시켜주면 딜을 줄 수 있는 구조고, 메가자리도 첫 번째 기술은 무색 2개 발비로 50대를 주지만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10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이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풀타입 포켓몬은 세레비입니다.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진화 포켓몬 한 마리에서 진화 카드 한 장을 떼서 퇴화시킨다고 하네요. 떼어낸 카드는 상대의 덱으로 되돌리고 썩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 다음 포켓몬인 버섯고 같은 경우에는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독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버섯고가 진화해서 버섯모가 되는데, 첫 번째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버섯 포자입니다. 상대 배틀 포켓몬을 잠듦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이 잠듦이라면 9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120딜까지 낼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피카츄 제크로무 GX나 조로아크 GX 같이 격투 타입이 약점인 포켓몬들에게 240 데미지를 줘서 1탈 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상대 배틀 포켓몬을 잠든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버섯모가 버섯 포자 쓰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털에 두 번째 기술 쓰는 건 너무 턴 낭비겠죠? 이런 버섯모를 도와주기 위해서 깜놀버섯에서 진화하는 뽀록나가 있습니다. 깜놀버섯도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버섯 포자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뽀록나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차례에 자신의 패에서 버섯 포자란 기술을 가진 포켓몬을 필드에 내보낼 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상대 배틀 포켓몬을 독과 잡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버섯모의 두 번째 기술과 연계하기 좋겠네요. 그리고 뽀록나 또한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이 독이라면 7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격투 타입과 풀 타입의 양쪽의 타점을 가질 수 있는 덱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두르보입니다. 첫 번째 두르보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두르보를 2장까지 벤치에 놓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줍니다. 두 번째 두르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지만 동전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두르보에서 진화하면 두르쿤이 되는데, 특성은 이 포켓몬이 받는 데미지가 마이너스 30이 되고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네요. 모함으로 진화하게 되면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자신의 풀 포켓몬 전원은 상대의 포켓몬으로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마이너스 40이 된다고 합니다. 이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여러 마리여도 겹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70 데미지 줄 수 있습니다. 미라클 트윈의 첫 태그팀 GX 카드입니다. 야동 코라파덕 태그팀 GX로 물에너지 2개 발비로 자신의 패에 있는 서포트를 원하는 만큼 트래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4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술과, GX 기술은 물에너지 2개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다음에 100 데미지를 추가한다네요. 물에너지가 추가로 6장이 더 붙어있다면 이 기술로 던지는 동전은 10번이 되고 앞면의 수 곱하기 10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일러스트나 기술의 효과를 보면 상당히 예능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패에 있는 서포트를 버려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푸나미나 GX나 포켓기어 3.0 같은 카드들을 대중적으로 사용해서 패 서포트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 카드들을 사용해도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슬의 부탁이란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신의 덱에 있는 서포트를 3장까지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이슬이의 부탁을 사용하면 120딜은 낼 수 있다는 말인데, 120딜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이전에 나왔던 마티스의 작전으로 이슬이의 부탁을 2장이나 쓰게 되면은 그의 2배인 240딜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슬이의 부탁과도 관련된 카드로 라프라스가 나왔네요.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트래시에 있는 이슬이의 부탁 한 장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은 단순하게 발비를 채워주면 90 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그 다음 물타입 포켓몬이 형광호와 네오라이트입니다. 형광호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고, 네오라이트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50 데미지를 주면서 원한다면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는 에너지 한 개를 벤치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화석 포켓몬이 등장했습니다. 프로토거와 느콜라로, 프로토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발비를 만족시켜주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느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은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상대 필드에 있는 포켓몬 도구의 효과는 모두 없어진다고 하네요.
기술은 격투 에너지 한화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8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의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의 장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JCS에서 화석덱을 사용한 모습에서 등장한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물타입 포켓몬은 물거미와 깨비 물거미입니다. 물거미 같은 경우에는 발비 만족으로 단순하게 딜을 주는 형태이고, 깨비 물거미 같은 경우에는 상대 벤치 포켓몬 한 마리 선택해서 배틀 포켓몬과 교체한다고 하네요. 물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80딜을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와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가 각각 무색 에너지 1개분씩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물타입 꼬시레와 갑주무사가 등장했습니다. 꼬시레는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10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할 때 동전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온다면 그 기술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갑주무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에게 붙은 에너지가 2장 이하라면 이 포켓몬의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사라진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후퇴 발비가 원래 4개였었는데 특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술은 물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이 차례 이 포켓몬이 벤치에서 배틀필드로 나왔다면 6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왠지 풀타입 포켓몬이었던 갑주무사 GX가 떠오릅니다. 미라클 트윈의 마지막 물타입 포켓몬인 베스나이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자신의 필드에 있는 베스나이 수 곱하기 20 데미지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단순하게 20딜을 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 타입 포켓몬인 카푸코 90입니다. 전기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딜을 줄 수 있고, 전기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1개분으로 10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이 울트라 비스트라면 10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그 경우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2장 트래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기 타입 포켓몬으로 팥조옥과 전툴라입니다. 팥조옥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면 상대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전툴라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포켓몬 한 마리에게 5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데미지는 벤치의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 카드는 저리어입니다. 첫 번째 저리어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저리어는 전기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 한 장을 이 포켓몬에게 붙이고 덱을 섞는다고 합니다. 저리어에서 진화하면 저리릴이 되는데, 전기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곱하기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전기 에너지를 모두 트래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최종 진화 형태인 저리더프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차례 이 카드가 패에 있고 자신의 필드에 전기 에너지가 4장 이상 있다면 한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벤치에 놓고 그 후 자신의 필드에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전기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이 포켓몬에게 붙인다고 하네요. 왠지 예전에 카푸코코코 GX가 떠오릅니다. 기술은 전기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13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후퇴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망의 미라클 트윈을 사야 하는 이유, 위추미 태그팀 GX입니다. 특성은 이 포켓몬은 자신의 벤치와 트래시에 있는 GX, EX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는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GX 기술은 초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0딜을 주고, 에너지가 추가로 한 장 더 붙어 있다면 자신의 포켓몬 전원의 HP를 모두 회복한다고 하네요. 특성을 보면 마샤도 GX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마샤도 GX와 달리 GX, EX 포켓몬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체인 솔가레오 GX나 망나뇽 GX 등 다양한 카드와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미라클 트윈 발매 후 뮤츠뮤 태그팀 GX, GX 툴박스 덱이나 아니면 다른 덱에 한 장씩은 꼭 들어갈 카드라서 여러분들도 구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초타입 포켓몬인 아라리와 나시입니다. 아라리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포켓몬의 HP를 10 회복한다고 하네요. 나시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고, 초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80딜을 주면서 자신의 패를 모두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뭔가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카드네요. 그 다음 카드는 루즈라입니다.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필드에 포켓몬에게 올라가 있는 데미지 카운터 1개를 자신의 다른 포켓몬에게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은 초에너지 하나,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든다고 합니다. 왠지 태그볼트에 수록되어 있는 마인맨의 염동력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 다음 카드인 마자도 한 차례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한다면 자신의 차례가 끝난다고 하네요.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면 상대의 패에서 앞면을 보지 않고 한 장 선택해서 그 카드를 보고 상대의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라티오스 GX입니다. 자신의 필드의 포켓몬 수가 4장 이하라면 이 포켓몬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은 초에너지 하나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태그팀 포켓몬으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성이 좀 많이 이상한 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을 보면 이 정도의 밸런스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GX 기술은 초타입 에너지 하나로 이 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상대의 포켓몬은 GX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술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지만 특성 때문에 거리껴할 수도 있는데요. 라티오스 GX는 보통 뮤츠미 태그팀 GX에 들어간 형태로 쓰여집니다. 아무래도 뮤츠미 태그팀 GX가 기술을 뺏겨오는 거지 특성을 뺏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티오스 GX를 벤치나 트래쉬에 위치시켜둠으로써 뮤츠미 태그팀 GX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물론 넣는 에너지에 따라서 활용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스콜피입니다.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상대의 패에서 안면을 보지 않고 한 장을 트래쉬하고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4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진화하면 드래피온이 되는데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50 곱하기 동전을 4번 던져서 안면이 나온 수 곱하기 50 데미지 준다고 합니다. 안면이 2번 나왔다면 상대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든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악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120 데미지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타입 포켓몬은 리그레와 뱀크입니다. 리그레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뱀크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20D를 주고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9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과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자신의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고 합니다. 상대의 다음 차례 상대는 패에서 아이템 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 카드로는 단칼빙이 2종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칼빙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아이템 카드 한 장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 후 덱을 섞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칼빙은 첫 번째 단칼빙보다 체력이 20 높고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기술의 데미지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단칼빙에서 진화한 쌍검킬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이 기술의 데미지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종 진화형인 킬가루도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 포켓몬이 상대의 포켓몬의 기술의 데미지로 기절했을 때 트래시하지 않고 패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포켓몬 이외의 카드는 모두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아이템 장수 곱하기 1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는 데미지는 아이템 카드가 13장까지라고 하네요. 왠지 포켓몬을 패로 올리고 기술도 무색 에너지 하나니까 이전 스카이 레전드에 나왔던 리사이클 에너지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초타입 포켓몬인 네크로즈마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30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초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특수 에너지가 붙어있다면 6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JCS 중계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초타입 툴박스 되게 아주 좋은 어태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사이클 에너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있는 네크로즈마가 기절한다 치더라도 후속 네크로즈마를 꺼내면서 리사이클 에너지를 붙여줄 수 있으니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이번에는 격투 타입입니다. 롱스톤은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마이너스 20 된다고 하네요. 진화하게 되면 강철톤이 되는데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 주면서 자신의 트레스 있는 격투 에너지를 2장 이 포켓몬에게 붙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격투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4개 분으로 220 데미지나 줄 수 있네요. 자신의 다음 차례 자신의 포켓몬 전원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새로 내보낸 포켓몬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프테라 GX입니다.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있는 한 상대의 기본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는 무색 에너지 1개분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지라치 썬더덱 같은 덱한테 상당히 카운터 역할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술은 격투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GX 기술은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팩에서는 정말로 화석 포켓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 나올 화석 포켓몬도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격투 포켓몬은 헤라크로스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이전 차례 상대 포켓몬이 GX 기술을 사용했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과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상대의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고 하네요. 뭔가 타이밍 맞게 써야 되는 것 같아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7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카드인 시라카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트레이어스 한 장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 뒤 덱을 섞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잡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카드인 두더류는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고 두더류가 진화하게 되면 몰두류가 되는데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트래쉬에서 원하는 카드 4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고 합니다.
격투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90 데미지까지 줄 수 있네요. 트래쉬에 있는 원하는 카드를 덱으로 되돌리는 거는 왠지 리소스 매니지먼트 하라무탄이 떠오르는데, 몰드류가 1 진화 포켓몬이고 발비가 무색이 아니라 격투라는 점에서 왠지 하라무탄이 좀 더 쓰기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테라 GXA는 격투 타입의 화석 포켓몬입니다. 아케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아케오스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4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8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장을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두 기술 다 유용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딜이 낮은 게 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격투 타입 포켓몬인 테라키온입니다. 격투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5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벤치 포켓몬 전원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다면 15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격투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11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만 보면은 스프레드 상대로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발비가 조금 무거운 게 아쉽네요. 그 다음은 악타입 포켓몬인 깜깜이입니다. 악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기술이 데미지를 받을 때 기술을 사용한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트 8개를 올린다고 하네요. 깜깜이의 메가 진화 형태인 메가 깜깜이 마기라스 태그팀 GX입니다. 악에너지 4개 발비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10딜을 주면서 이 기술의 데미지로 상대의 GX EX 포켓몬을 기절시켰다면 프라이즈 한 장을 더 가져온다고 하네요. GX 기술은 악에너지 4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50딜을 주면서 에너지가 추가로 5장 더 붙어있다면 상대의 덱을 위에서부터 15장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덱을 위에서부터 15장이나 트래시하기 때문에 최근 발매된 블랙키 다크라이 태그팀 GX 스타터 덱에 수록되어 있는 포푼이라 GX와 함께 사용하면 궁합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악타입 포켓몬이 세비냥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필드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포켓몬 도구 한 장을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진화 형태인 레파르다스는 악에너지 하나 발비로 40 데미지를 주면서 악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9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기본 포켓몬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본 포켓몬이라는 게 다행인 것 같네요. 그 다음 악타입 카드로는 곤율랭이 있습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면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악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5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곤율랭에서 진화한 곤율건이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플러스 자신의 프라이즈 장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악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70 데미지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악타입 포켓몬인 이벨타르입니다. 악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고 필드에 스타디움이 나와 있다면 플러스 2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악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 3개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어리 타입 포켓몬인 데드네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원한다면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소미안이 있습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을 한 장 뽑는다고 하네요. 진화 형태인 엘풍은 자신의 차례 이 카드를 패에서 진화시켰다면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덱에 있는 원하는 카드 한 장을 패로 가져오고 덱을 섞는다고 하네요. 진화했을 때만 이라는 조건이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드래곤 타입의 민용입니다. 첫 번째 민용은 전기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에 넣으면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민용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에게 물 에너지가 붙어있다면 이 포켓몬의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없어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면 3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민용의 진화 형태인 신용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고 물 에너지 1개, 전기 에너지 1개, 무색 에너지 2개분으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1개를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최종 진화 형태인 망나뇽은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신의 패에 있는 물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각각 한 장씩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인다고 합니다. 이어서 물 에너지 하나와 전기 에너지 하나, 무색 에너지 2개분으로 17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3장을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진짜로 쓸 망나뇽 카드는 여기 있는 망나뇽 GX입니다. 첫 번째 기술이 물 에너지 하나, 전기 에너지 하나,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30딜을 줘서 이 첫 번째 기술이 메인이 아니라 두 번째 기술이 메인입니다. 무색 에너지 5개분으로 27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3장 트래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구일머리띠만 달면 300딜로 모든 포켓몬을 기절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진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실 텐데
이 망나뇽 GX도 앞에서 소개드렸던 뮤츠뮤 태그팀 GX와 같이 쓰는 용도입니다. 키아오이나 용족공 등 무색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뮤츠뮤 태그팀 GX가 망나뇽 GX의 기술을 뺏겨서 큰 딜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드래곤 타입 포켓몬들인 은벳과 은번입니다. 은벳은 초에너지와 악에너지 각각 하나 발비로 50딜을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장을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진화 형태인 은번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포켓몬 전원에게 2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초에너지 하나와 악에너지 하나,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20딜을 주면서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한 장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번 팩에서는 자신한테 디메리트를 주는 기술이 너무 많네요. 이번에는 노말 타입 포켓몬인 게을로입니다. 개인적으로 두일러스트보다 마음에 드네요. 첫 번째 게을로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에게 상대가 패에서 에너지를 붙인다면 상대의 차례가 종료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데미지 줄 수 있네요. 두 번째 게을로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고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지만 다음 자신의 차례 이 포켓몬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뭔가 포켓몬 게임에 있는 게으름 특성이 떠오르네요. 게을로의 진화 형태인 발바로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배틀 포켓몬과 벤치 포켓몬을 교체할 수 있고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70 데미지 줄 수 있네요. 최종 진화 형태인 게을킹이 상당히 볼만합니다. 특성은 이 포켓몬이 배틀 필드에서 상대 포켓몬에게 기술의 데미지를 받았을 때 기술을 사용한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 4개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기술은 무색 에너지 4개 발비로 10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100 데미지를 추가해서 총 200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요. 그 경우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플러스 100 된다고 합니다. 게을킹의 기술과 같이 쓰라고 나온 카드가 바로 이번 팩에 수록되어 있는 자이언트 품입니다.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이 카드는 다음 상대의 차례 트래시 된다고 하네요.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이 배틀필드에서 상대의 포켓몬이 180 이상의 기술의 데미지를 주었을 때 기술을 사용한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 10개를 올린다고 합니다. 즉 게을킹이 200 데미지를 주고 돌아온 차례 때 플러스 100이 되도록 데미지를 받으면서 자이언트 붐을 발동시키면 총 14개의 데미지 카운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1점 덱이라면 쉽게 때릴 엄두를 못 낼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영구스와 형사구스입니다. 영구스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줄 수 있고 형사구스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9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이 GX, EX라면 이 기술의 데미지는 30이 된다고 하네요. 이 또한 애매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말 타입 포켓몬들입니다. 켄타로스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서 기본 포켓몬 한 마리를 벤치해 놓고 덱을 섞을 수 있네요. 두 번째 기술은 6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도 10 데미지를 올린다고 합니다. 하라무탄도 재미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패에서 포켓몬 한 마리를 뒷면으로 두고 그 상대는 그 포켓몬의 타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카드를 앞면으로 두고 정답이라면 상대가 내장을 드로우하고 오답이라면 자신이 내장을 드로우한다고 합니다. 두었던 카드는 자신의 패로 되돌린다고 하네요.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8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포켓몬이 잠들었을 때 포켓몬 체크 때 이 포켓몬이 잠듦에서 회복되지 못했을 때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트 6개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포켓몬을 잠듦으로 만든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잠듦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상대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올린다라. 이 또한 재미있는 특성을 가진 포켓몬인 것 같습니다. 포켓몬은 이걸로 끝이고 트레이너스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레이트 포션은 자신의 배틀필드에 GX 포켓몬의 HP를 50 회복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스타디움 내비는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의 수만큼 자신의 덱에 있는 스타디움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덱을 섞는다고 하네요. 서포트 카드 주술사는 이 카드의 주인과 자신의 포켓몬 전원에게 걸려있는 기술 효과가 모두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켓몬 레인저가 다시 나왔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미라클 투인 마지막 서포트 카드인 그린의 전략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차례 끝에 자신의 패가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패에서 쓸 만큼 다 쓰고 자신이 마치는 턴에 패가 8장이 되니까 패 보충에도 좋은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디움 카드인 조름의 숲입니다. 서로의 플레이어가 잠듦에서 던지는 동전은 2번이 되고 모두 앞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버섯모 뽀롱라 덱이나 자말라와 함께 쓰이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도 스타디움 카드입니다. 포켓몬 연구소는 서로의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마다 한 번씩 자신의 덱에서 수수께끼 화석에서 진화하는 포켓몬을 2마리까지 벤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즉 덱에 있는 프테라 GX를 바로 꺼낼 수 있다는 말인데 쓰게 되면 차례가 종료되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특수 에너지 카드인 워크 가드 에너지입니다.
이 카드는 무색 에너지 1개분으로 작용하고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의 약점은 모두 없어진다고 하네요. 추가로 수수께끼 화석이 제록되었고 친구 수첩 포켓기어 3.0 관광객 미스터리 트레저가 트레저스 레어 카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구 수첩과 포켓기어 3.0은 처음에 봤었을 때 어떤 카드인지 눈치채지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미라클 트윈에 어떤 카드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판 카드를 번역하다 보니까 오역이나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